자, 그래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그리고 어떤 게 일정하냐, 둘 다.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하고,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다. 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 모두 약간 반만 변동비, 반만 고정비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반만 변동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반만 고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런 놈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앞에 준이라는 말을 좀 써줄 거예요. 준 변동원가. 그리고 준 고정원가라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준 변동원가와 준 고정원가. 자, 얘들은 이제 교재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애들 이제 단가에 대한 그래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준자 들어가는 애들은 단가 그래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가 그래프는 아예 구경도 하지 마시고 굳이 저렇게 뭐 사례까지 쓸 것도 없이 그냥 총액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표현되는가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준 변동원가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똑같이 이제 조업도가 있고 원가의 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뼈대만 좀 잡아 놓읍시다. 이렇게. 자, 조업도가 있고 여기 이제 원가의 금액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준 변동원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변동원가의 특성을 보면 조업도가 만약에 빵이라고 쳐보세요. 극단적으로. 한 개도 안 만든 거야. 한 개도 안 만들었으면 변동비가 얼마냐? 그때는 빵원이거든요.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재료원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변동비 이름에 단 한 개도 안 만들었으면 재료를 쓸 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조업도가 빵이라면 원가가 당연히 빵이어야 되는데 현실을 좀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단 하나의 조업도도 없는데 기본 요금은 좀 깔려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 요금을 깔고 가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원가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준 변동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이런 거죠. 자, 대략 한 여기 정도 끊어봅시다. 이렇게 끊어보면 결국 이 파란 선 아랫동네로 보시면 조업도가 크든 낮든 간에 어쨌든 일정한 금액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밑에 동네는 조업도랑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 일정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무슨 성격이냐? 이건 고정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동네는 고정원가라는 거야. 고정비. 이렇게. 자, 근데 변동비 성격이 이 위에 이렇게 슬쩍 얹어진 거죠. 이 위에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변동비 성격이 이 위에 딱 올라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변동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밑에 고정비 깔려서 섞여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정도면 반만 변동비다. 준변동원가 이렇게 불러요. 자, 아까 전에 용어가 기준서에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험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준변동원가는 결국 고정비랑 변동비가 짬뽕되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혼합원가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혼합원가. 혼합원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나뉘어져 있는 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미국 원서에도 서로 좀 다르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서들도 다 지 맘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준변동, 세미 베리어블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그냥 믹스드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번역도 이제 서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기준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돼요. 그러셨죠? 자, 고정원가 중에서도 준고정원가가 있더래.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고정원가 그래프 총액으로 그릴 줄 알잖아요. 다시 한번 얘도 준자 들어가니까 단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단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총액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자, 총액이 어떻게 생겼냐면 고정비니까 원래는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고. 원래는 일정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충 한 여기 정도에서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여기 정도에서 갑자기 또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정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임차료 같은 거라며 커피 머신을 하나 빌려왔어요. 임차료 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빌려갖고 온 커피 머신을 보니까 하루에 100잔 정도 만들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뭐 손님이 100명까지는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빌리면 됐어. 그래서 이제 1,000원 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100명 넘어서 계속 와요. 그럼 하나 더 빌려야지 뭐. 하나 더 빌렸으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거 넘어간다? 그럼 하나 더 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간만 놓고 보면
분명히 고정비 성격인 게 맞기는 한데 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점차 어쨌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동비 성격도 조금 섞여 있더라. 그래서 준고정 원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별명이 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림 딱 그려놓고 나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림이 약간 계단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를 계단 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떨 때는 준고정 원가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또 계단 원가라고도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약간 오픈마인드 좀 가져주세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 보면 지금 배운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관리회계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뭐 그런 내용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조금 숙지를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프가 지금 교재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1페이지에 있는 건 다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인데 둘 다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단가 그래프도 나와 있죠. 얘들은 의미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좀 그려보세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지금 설명 들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누군가한테 한번 설명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 안 풀린다고요. 집어넣었으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될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뱉는데 진짜로 누구 옆에 사람 앉혀놓고 막 가르쳐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제.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변동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단가는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래프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왜 혼합원가라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끊겨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단가가 일정한 거다. 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단가가 반비례 하는 거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가상의 인물에게.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이런 것들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웃풋이 되는 거지. 인풋만 됐을 때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아웃풋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험생일 때 공부할 때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딱 들어가지고 뭔가 이해했어.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이해한 건지 보려면 제가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백지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오늘 배웠던 것을 제가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거지. 그리면서 혼자 떠드는 거야, 속으로 떠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수업 들을 때는 제가 다 이해한 줄 알았거든요. 완벽한 줄 알았어. 근데 쭉 제가 스스로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이상하게 설명이 애매하거나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문제 풀잖아요? 설명 막혔던 거기에서 꼭 막혀요, 문제 풀 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진짜 시험장에도 풀 수 있구나라는 게 되려면 누군가한테 설명까지 완벽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3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전혀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